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책 읽기 미책 김인옥 이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쌤, 이거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책에 네네. 굉장히 좋은 문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예. 기록을 통해 당신은 비로소 목표를 인식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와, 네. 좋네요. 2019년에는 이걸 나 이런 거 꼭 해야지라는 거 생각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직접 글로 써보거나 기록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2019년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부터 어떻게 네. 작성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스마트하게 와, 작성하셔야죠. 스마트하게. 네네. 자, 스마트는 5단어의 0단어 첫 문자를 따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첫째는 이 스마트한 목표를 작성하기 위한 첫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 구체적으로. 예. 직장인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다 보면, 혹은 많은 분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다 보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죠. 예, 운동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해야 되고, 되고. 책도 읽어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만약에 독서하기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네네. 내가 마케팅에 관련된 책 읽기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이죠. 네. 예.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인간관계를 좀 더 확장하기라고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그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시면 훨씬 더 명확해지죠. 네. 둘째는 측정 가능하게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측정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수치화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렇겠네요. 만약에 다이어트 하기보다는 뭐 3kg 감량하기 그리고 마케팅 책 뭐 30페이지 읽기 이런 식으로 수치화할 수 있고 이제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진짜 이걸 다이어트 하기라고 하면 이거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측정 내가 현재 몸무게 해놓고 나중에 뭐 한 달 후에 뭐 3kg 빼기 했으면 측정해보면 이게 내가 됐나 안 했나 몇 프로나 달성했나 이게 바로 수치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드백이 네. 확실하겠네요. 네네네. 와, 좋아요. 네. 네. 두 번째가 그거였다면 세 번째는 행동지향적인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행동지향적.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셀프 리더십 강의나 이제 네네. 목표 설정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네네. 이제 목표를 잡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어떻게 적으시냐면 행복한 하루 보내기. 어떻게 어. 행복한 예. 하루 보낼까? 그다음에 네, 네네. 긍정적인 생각하기 뭐 이런 식으로 아.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예,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적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작성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네. 그래서 행복한 하루 보내기라는 그 목표보다는 좀 더 행동지향적으로 내가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적는 게 좋은 거죠. 네.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긍정적인 생각하기라는 그런 문구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적는 것이 좋죠. 그래서 만약에 세 줄 감사일기 쓰기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실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실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이어야지. 네. 만약에 뭐 우주 여행 가기, 뭐 100억 벌기 이런 거는 1년 안에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큰 이제 네, 인생 너무 목표인데요. 인생 목표가 되는데 1년 안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사실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현실적인 게 나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맞아요. 의욕이 충만하기 때문에 네.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1년 안에 딱 할 수 있는 거. 현실적인 내용을 적자.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감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네네.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보내고 보면은 되게 짧아요. 훅 지나가. 맞아요, 맞아요. 언제 이렇게 지나갔지? 네네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목표는 세워놓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잖아요. 맞아요. 왜 미루게 되고. 내일부터 뭐 아, 한 달 우리 이후에 우리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일상을 살다 보니까 일상에 사는 상황 속에서 목표가 자꾸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12월이 딱 됐는데 나는 목표는 세웠는데 한 건 별로 없어. 맞아요. 예. 그래서 마감을 설정해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목표 중에는 그 달에만 꼭 해야 하는 목표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꼭 예.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예, 이게 시기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이룰 수 없는 목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 기한을 정해놓게 되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도 뭐 8월 여름 휴가를 보내기 전에 3kg 감량한다. 이러면 여름 휴가 전에 맞아요. 그럼 3kg 감량해야지. 3kg 감량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전에 실행이 될 거고요. 내가 4월에 만약에 자격증 시험이 있어. 그죠. 그러면 자격증 시험 전에 뭐 유튜브 동영상을 3번 반복해서 본다 이렇게 하면 4월 전에 이걸 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마감 기한이 그러네요.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행할 수 있는 그 달성률이 높아지는 아, 방법입니다. 네. 예. 그럼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측정 가능하게 수치로 해서 예, 행동할 수 있는 걸로. 예. 그다음에 현실적인 거, 그다음에 마감 기한이 있는 걸로 마감 기한 있게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마트한 작은 목표. 스마트한 버킷리스트 작성 방법이었습니다. 네. 또 스마트한 기법 외에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네, 사실 새해 목표를 세워놓고 달성하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가 네. 이게 목표를 너무 과하게 세워. 너무 많이 맞아. 네.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새해가 되니까 의욕도 있죠. 네, 의욕이 있죠. 네, 열정도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그래서 오늘 2019년도는 알찬 그런 한 해를 보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0이라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정해져 있죠. 네, 네네. 우리가 늘 일상에서 해야 하는 사용되어야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외의 시간으로 우리가 다른 목표를 달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내가 시간을 쪼개가면서 이런 것들을 실행은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 뭐 한 맞아요. 일주일 한 달 되면요 이게 점점 본인이 지쳐.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맞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세운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과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작은 것부터 이제 그 성취하는 이런 성취감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헬스장에 가서 1시간 동안 운동할 거야. 뭐 이렇게 세우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다 그렇게 세우죠. 네. 네. 근데 그게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집에서 내가 윗몸 일으키기 10개 하기 뭐 이렇게 세우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 책 일주일에 한 권, 뭐 한 달에 한 권 읽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네네. 네. 그렇다면 한 권을 읽기보다는 뭐 하루에 3페이지, 뭐 5페이지 읽기라고 해서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자꾸 세우다 보면 그것들이 점점 내가 이걸 실행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더 큰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연초에 과한 목표를 세우는 거. 그렇다고 뭐 당연히 달성할 수 있을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약간은 내가 도전하는 느낌으로 세우는 건 좋지만 너무 과한 목표를 세우다 보면 작심삼일로 끝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다 보면 자기 개발 쪽으로 너무 치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뭐 여행 가고 뭐 공부하고 뭐 그런 취미생활 그런 게 많은데 맞아요. 이제 성장하는 삶에는 업무, 가정, 사회생활 같은 게 모든 것들이 좀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 안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쵸? 외부 환경에 맞춰 개인 생활과 회사 생활, 사회 생활 다 이렇게 조화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를 딱 세워놓고 업무적인 부분, 그렇죠. 이제 가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뭐 자기개발적인 자기개발.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나눠서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면 훨씬 더 조화로운 그런 균형을 목표를 세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자, 2019년 버킷리스트 우리 지금부터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책 저희들이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요. 목표를 왜 설정해야 되는지 혹은 또 목표 설정하는데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록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책은 목표 그 성취의 기술. 네, 너무 유명한 네, 책이죠. 그렇죠.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인데 원하는 모든 것을 가장 빠르게 얻는 목표의 기술에 관해서 저기 되어 있는 책입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이제 목표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책, 미래를 여는 책 읽기 가족 여러분들도 2019년 버킷리스트 꼭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